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37주차 임산부예요. 아기가 아직까지도 여가라서 다음 주 38주차에 제왕절개로 출산 예정이에요. 오늘은 병원에 일주일 입원할 때 가져갈 출산 가방 짐들을 하나씩 캐리어에 넣어보려고 해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의 출산 준비물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산모 패드예요. 저는 L 사이즈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대형 생리대나 오버나이트 사이즈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람에 따라 산후 오로 양이 꽤 많을 수가 있어서 일반 생리대는 흡수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흡수력이 좋은 산모 패드로 준비했어요. 수유할 때 유두랑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용도로 쓰는 물솜이에요. 100% 정제수로 되어 있어서 수유 후에 아기 입 주변을 닦아줄 때도 좋다고 해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넉넉하게 챙겨갔어요. 사실 출산 후에는 당분간 샤워도 못할 것 같고 쓸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분 전환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팩 3장 정도 챙겨갔어요. 제왕절개라서 마음대로 손 씻으러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손이 좀 찝찝할 때 바로 닦을 수 있도록 챙겨가요. 지금은 일단 하나만 넣어놨는데 사실 나중에 2개 더 나올 예정이에요. 세면대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면 페이스타올 대신 손을 씻고 닦거나 양치나 세수한 뒤에 얼굴 닦는 용도로 쓰려고 가져갑니다. 산부인과에서 꼭 챙기라고 해서 넣었어요. 사실 페이퍼 타올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혹시 몰라서 준비했어요. 수건은 따로 몇 장 더 챙기긴 했는데 캐리어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만 넣었어요. 이건 각각 개별 파우치에 나눠서 담아뒀어요. 산부인과에서 따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캐리어 말고 다른 가방에 몇 장 더 넣었는데 출산 경험한 친구가 이건 많을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캐리어에도 여유분을 좀 넣었어요. 이 산후용 팬티는 밑부분이 찍찍이로 열리게 되어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패드를 갈아주실 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형은 밑부분만 열리는데 제왕절개용은 복부 쪽도 열리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로 준비했어요. 태어난 아기의 손이랑 발도장을 찍을 수 있는 세트를 챙겼어요. 처음엔 신생아 피부에 잉크 바르는 게 좀 걱정되고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제품은 아기 손에 잉크가 안 묻는 방식이고 또 바로 태어난 아기의 손이랑 발 사이즈는 그때밖에 못 남긴다는 생각에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전 아마 출산 직후엔 침대에서 거의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부탁할 예정이에요. 아기 컨디션이 괜찮으면 해볼 생각이고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세트에 들어가 있는 아기 월간 마일스톤 카드에 매달 손발 도장을 찍어서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모 패드를 스스로 갈 수 있게 되면 사용한 패드는 이 위생봉투에 넣어서 버릴 생각이에요. 이것도 산부인과에서 챙겨오라고 한 준비물 중 하나예요. 제왕절개라서 출산 후 3일 정도는 죽이나 음료 위주로 먹는다고 해서요. 사실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챙겼어요. 백인샵에서 구매한 페트병용 빨대 캡이에요. 산부인과에서 꼭 챙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출산을 경험한 친구들이랑 SNS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돼 라고 추천한 아이템이에요. 뚜껑 안쪽에 시판 빨대를 꽂기만 하면 되니까 매번 뚜껑 열 필요 없이 바로 마실 수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진통 중에는 손으로 병 따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꼭 챙기라고 들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빨대캡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자연분만용으로 제왕절개 확장되기 전에 사둔 거고요. 이건 제왕절개 경험한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 추천한 제품이에요. 백인샵 빨대캡은 살짝 상체를 일으켜야 마실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누운 채로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마존에서 세일할 때 800엔 정도에 샀어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백인샵에서 산 빨대도 그냥 가져갑니다. 산부인과에서 준비하라고 한 물건이에요. 제왕절개라서 출산 후에는 의료용 혈전 방지 펌프를 발에 착용하게 될 텐데요. 그거 떼고 나면 바로 이 레그워머로 갈아입을 거예요. 병원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챙긴 물건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입힐 태영복이랑 속사개를 준비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이에게 흰색 드레스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격식 있는 속사개로 싸서 태어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아이면 드레스를 입힐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해서 드레스를 입힐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턱시도 스타일도 꽤 인기래요. 여자아이라면 이 흰색 드레스가 인생에서 웨딩드레스와 태원복 이렇게 두 번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산 후 수유가 시작되면 유두가 건조하거나 아프기도 한다고 해서 보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한 친구가 크림만 바르는 걸로는 부족하고 바른 다음에 랩으로 덮으면 보습력이 확 올라간다고 추천해줘서 챙겼어요. SNS에서도 많은 엄마들이 랩을 필수템으로 꼽고 있었어요. 제왕절개 후엔 한동안 샤워를 못하니까 머리는 이 드라이 샴푸로 관리할 생각이에요. 병원에서는 머그컵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매번 씻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종이컵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음료도 손잡이가 뜨겁지 않는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이것도 백인샵에서 산 쓰레기용 비닐봉지예요. 다 못 쓰면 집에 가져가서 재활용할 거예요. 빗은 2가지 종류 챙겼고 머리띠랑 앞머리 고정하는 핀도 넣었어요. 참고로 화장품 파우치는 따로 안 챙기고 이번 중에는 화장 안 할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단추로 열릴 수 있는 앞단추 원피스형 잠옷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걸 샀어요.
칫솔, 일회용 샴푸, 린스 등 샤워나 세안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넣었고 보습용 로션이랑 헤어오일 같은 것도 같이 챙겼어요. 우리 엄마가 준 SK2 스킨, 보습 크림, 클렌징도 같이 들고 갈 거예요. 입원실이 덥다면 해열 시트를, 추울 때나 잘 때는 따뜻해지는 안대를 쓰려고요. 그리고 수유 중 가슴이 땡기고 아플 때는 온찜질하면 더 부을 수가 있다고 해서 차갑게 해주는 게 좋대요. 입원 중에 해열 시트를 가슴에 붙여서 버틴 엄마들이 많다고 들어서 넉넉히 챙겼어요. 아까도 보여드린 알코올 소독 물티슈입니다. 이 타입 물티슈에 딱 맞는 뚜껑을 다이소에서 샀어요. 원래 붙여있는 스티커형 뚜껑도 괜찮지만 급할 때나 대충 닫으면 물티슈가 마르잖아요. 뚜껑형은 그 점에서 꽤 편하다고 해가지고 SNS에서도 좋다는 평이 많았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준 헤어밴드예요. 굳이 가져가야 할 아이템은 아니지만 선물 받은 김에 병원에 가져가서 사진을 찍고 엄마한테 보내드리려고요. 입원할 때 쓸 잠옷이 전부 긴팔이라서 세수할 때 소매가 젖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후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도 조심해야 하니까 세수할 땐 이 흡수밴드를 팔에 끼려고요. 300인 샵에서 샀는데 출산한 친구가 꼭 챙기라고 추천해줘서 써보려 해요. 처음엔 필요할까 싶었는데 입원 중에도 수유나 목욕 교육, 진료 등 병실 밖으로 나갈 일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나 지갑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으면 진짜 편하다고 해서 챙기기로 했어요. 아기용 케어용품도 같이 넣었어요. 먼저 수유 후에 유두 건조를 막기 위한 보습크림, 병원에서 꼭 챙기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크림을 바른 후에 아까 소개한 랩으로 보습력을 업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기 손톱 깎기. 뱃속에서도 손톱이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손톱이 긴 아이들도 많대요. 그 상태로 얼굴을 긁으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손톱을 잘라줘야 하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안 잘라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친구는 당연히 잘라줄 줄 알고 안 가져갔다가 엄청 후회했다며 강력 추천했어요. 어린용이나 가위 타입도 있었지만 무서워서 저는 전동형을 구매했어요. 병원에서 따로 얘기는 없었지만 SNS에서 페트병 캔만큼이나 많이 언급된 아이템이에요. 출산 후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손 닿는 곳에 물건이 없으면 간호사에게 부탁하거나 무리해서 움직여야 해서 S자 고리를 침대에 걸고 가방 안에 필수품을 넣어두면 바로 꺼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침대에 따라서는 고리를 걸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집에 있던 하나만 챙기기로 했어요. 다음은 산부인과에서 가방에 따로 챙겨오세요 라고 안내받은 아이템들입니다. 먼저 바스타올 2장, 그리고 페이스타올 3장, 각각 1장씩은 캐리어에 여분으로 더 챙겨뒀어요. 앞단추 원피스형 잠옷은 2벌, 캐리어에 있는 것 합해서 총 3벌 가져갑니다. 수유 가능한 타입으로 가슴 옆에 포켓처럼 열린 부분이 있어서 수유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용품 팬티도 2장. 솔직히 퇴원하고 나면 잘 안 쓰게 될 텐데 SNS에서 2장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글을 꽤 봐서 여분은 캐리어에 따로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제왕절개용 복부 밴드. 제왕절개 직후로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복대인데요. 흉터를 부드럽게 고정해줘서 땡기는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맘들의 필수템 중 하나라고 해서 저는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부인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백팩에 따로 담아둔 아이템들이에요. 우선 슬리퍼. 이것도 산부인과에서 꼭 챙겨오라고 안내받았어요. 친구가 얇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었는데 병원 복도에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걸 모르고 밟아서 발 다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딱딱한 실내화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이것도 병원에서 지정된 준비물이었어요. 면회에 오는 사람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모 패드. 캐리어에 한 봉지 넣었지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가로 더 챙겼어요. 제왕절개 후에 샤워를 못하는 동안은 이걸로 몸을 닦을 예정이에요. 여름에 사용하는 뽀송뽀송해지는 시트도 있었지만 이틀 정도 못 씻게 되면 오히려 뽀송한 느낌이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닦이는 타입으로 골랐어요. 병원이 전체적으로 건조한 경우가 많다길래 안약도 챙겼고 사진 찍을 때라도 조금 더 생기있게 보이고 싶어서 핑크색 립스틱도 준비했어요. 출산 후에는 서류를 받거나 사인할 일이 많다고 해서 클리어 파일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통 중에는 너무 더워진다고 해서 자연분만한 엄마들이 필수템으로 꼽았던 거예요. 저는 제왕절개지만 병실이 덥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기기로 했어요. 캐리어에 넣은 S자 고리보다 조금 더 튼튼한 버전이에요. S자 거리는 걸어놓을 게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더 튼튼한 걸 백인샵에서 하나 사봤어요. 쓸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간식입니다. 소금사탕이랑 하이쭈를 챙겨갈 거예요. 일본에서 제왕절개를 앞두고 있는 제 이번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쓰고 다니는 안경이나 충전기, 그리고 산모수첩 등 아직 사용할 것 같은 아이템들은 이번 전날에 넣을 예정이에요. 어떠셨나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준비물들도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한 건 어디까지나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 그리고 제 상황에 맞춘 준비라서 자연분만이나 무통분만이신 분들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출산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만나요.